예를 들어서 뭐 실밥을 뽑아라 이랬어요. 근데 실밥을 뽑았는데 실밥 하나 잘 뽑은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 책임이냐? 그러니까 막말이 나가고 쌍욕이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만 내가 유명한 사람, 어떤 사람의 펠로우가 되려면 그것도 경쟁이거든요. 그것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펠로우분들 하시는 로이에죠. 전공의 특별법 주 80시간 넘기면 다 너네들 병원 평가에서 깎고 지켜주고 있어요. 자기 시간에 대해서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노예입니다, 이거는. 다음에 이제 인턴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인턴이 하는 일하고 레지던트가 하는 일하고 차이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책임의 차이예요. 인턴도 의사지만 큰 책임을 지지 않아요. 위에 있는 레지던트나 교수님의 오더에 따를 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호흡곤란이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디시전 메이킹을 하고 그거에 따른 치료 결정을 하는 거는 교수님이나 레지던트예요, 전적으로. 인턴은 그 과정에 있어서 이 검사를 해야겠다. 그러면 그 검사를 수행하는 자예요. 수행자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의사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디시전 메이킹인 것 같아요. 결정. 맞아요. 이 사람은 어떤 환자니까 어떤 치료를 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결정인 것 같고 그거는 본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걸로 맡겨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전문직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식 군대 같은 느낌이에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책임감이 더 커지고 디시전 메이킹 하는 능력과 권한이 커지는 거잖아요. 주치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환자한테 당신의 주치의는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게 무슨 뜻이냐? 당신을 책임지는 의사는 이 병원에서 누굽니까? 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인턴은 정말 이제 레지던트가 없는 몇 개의 과들, 뭐 비뇨기과나 아니면 흉부외과나 이런 과들을 제외하고는 주치의를 맡지 않습니다. 주치의는 교수님이에요. 그리고 레지던트예요. 그래서 인턴 때 마음이 더 편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래요. 시키는 것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실밥을 뽑아라 이랬어요. 근데 실밥을 뽑았는데 실밥 하나 잘 뽑은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 책임이냐? 그 인턴 책임보다는 그걸 시킨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아, 그것조차도. 그래서 도제식 교육의 완전 현장인 거고, 그래서 위계질서가 빡빡한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고 내 주니어한테 일을 시키는데 내 주니어가 똑바로 일을 안 한다든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사고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말이 나가고 쌍욕이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런 것도 되게 존재할 것 같아요. 과마다 의사 선생님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쵸. 내가 어떤 교수님을 선택해서 내가 따르겠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하얀거탑을 보면은 대학병원 내에서 파벌이 있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의사들이 막 엄청 정치적 성향이 막 강해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파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그냥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누구는 이런 성향, 누구는 이런 성향이 있다고 했을 때 나는 이런 성향의 사람이 좋아, 나는 이런 성향의 사람이 좋아. 그 사람을 따르다 보니까 이게 또 정치적 성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 처음부터 막 나는 민주당이고 나는 뭐 한국당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내가 따르는 교수? 이런 걸 고르는 시기는 언제예요? 그게 사실은 펠로우부터예요. 펠로우는 어떤 교수님의 펠로우예요. 그러면은 레지던트, 인턴은 그런 선택 권한은 없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치만 내가 유명한 사람, 어떤 사람의 펠로우가 되려면 그것도 경쟁이거든요. 그것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레지던트, 인턴 때부터 그 교수님한테 눈에 띄려고 하고 아무래도 좀 그쪽에 서게 되겠죠. 그때부터 어필을 시작하는 거네요. 시간 투자를 하고 이럴수록 저 사람이 나를 펠로우로 데려가고 내가 저 사람 밑에서 배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제 또 펠로우 얘기 나와서 그런데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펠로우 분들 하시는 노예죠. 라고 관련해서 왜 지금 이 얘기의 연장이에요. 내가 저 교수님한테 배우고 저 교수님 밑으로 들어가고 싶고 뭐 인턴 레지던트 때부터 이렇게 했다라는 이 과정 자체가 저 사람이 갑이고 내가 을이에요. 그리고 도제식 교육이라 그랬죠. 내가 원하는 가르침을 주는 건 저 사람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 사람이 시키는 건 다 해야 돼요. 가령 이런 거예요. 펠로우는 계약직이고요. 정확한 월급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그 해당 의국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일정 수준을. 의극이라는 게 뭐죠? 내과, 무슨 과? 그 과를 의국이라 그래요. 의국의 돈 운영은 교수님들이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급하는 돈의 크기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교수님에 다 달려있는 거죠. 그래도 레지던트보다는 조금 더 주거나 한 단계 더 거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적어도 그 수준은 주려고 하는데 또 아닌 데도 있어요.
펠로우가 필수적인 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술과들. 더 많은 견습이 필요한 것들. 그렇죠. 내가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더 적게 받고 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병원마다 차이가 커요. 일하는 시간도 펠로우보다는 레지던트가 더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좋아요. 왜냐면은 전공의들은 법으로 보호하거든요. 전공의 특별법 주 80시간 넘기면 다 너네들 병원 평가에서 깎고, 병원 평가에서 깎이면은 레지던트 뽑는 TO가 준다든지 여러 다른 어떤 부담이에요, 사실은. 지켜지고 있어요? 옛날보다는 엄청 잘 지켜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완벽하게 지켜지는 과는 몇 개 없어요. 그거에 의식을 하고 이거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80시간이니까 뭐 90시간 정도 일하게 한다든지 100시간쯤 되면 좀 오반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예 없었으면은 130 몇 시간, 140 주당 150 몇 시간 일하는 과가 있었어요. 일주일이 24 곱하기 7이잖아요. 말이 되나 그게? 그러면은 하루에 1시간이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루에 똥 싸러 갈 시간은 주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과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80시간이 생기기 전에는. 근데 펠로우는 그런 게 없어. 그 말은 뭐냐면은 너 하루에 1시간 똥만 싸러 가고 일해? 이러면 일해야 되는 거야. 이걸 보장을 안 해주는 거구나. 보장을 안 해주는 거야. 펠로우가 아침에 출근을 7시에 했어요. 교수님이 출근을 하면 해야 되잖아. 그래서 출근을 했어요. 병원은 정규시간. 보통 오후 5시? 5시거든요. 수술을 하는데 수술이 늘어졌어. 그래서 5시, 6시가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 따라서 교수님들은 인센티브를 받아요. 이 시간까지 넘어서 수고하십니다. 근데 그 시간까지 같이 일해야 되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잘 보면. 그게 펠로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게 있느냐? 없어요. 그냥 이 교수님이 그 시간까지 수술하는데 나는 못 가지. 이거예요. 그래서 노예라는 거예요. 자기 시간에 대해서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노예입니다, 이거는. 그게 진짜 웃겨요. 요즘 수술방 하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마취과 쪽 빼고 수술실 간호사 2명, 수술하는 사람 교수님 있고 펠로우, 전공의, 인턴은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어시스트라 그래요. 근데 5, 6시간 땡 되면은 진짜 웃긴 게 간호사 2명이 갑자기 바뀌어요, 일단. 그리고 조금 지나면은 레전드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턴쌤 오늘 당직인가? 당직 아닙니다. 수고했어요. 들어가 봐요. 이래. 그럼 가요. 한 30분 정도 지나면은 이제 펠로우쌤이 레지던트한테 물어봐요. 오늘 당직이냐? 당직 아닌데요. 그래 그럼 당직이랑 손 바꿔라. 그거 보내줘요. 그런데 교수님이 펠로우쌤한테 너 오늘 당직이냐? 안 물어봐. 안 물어본다고. 왜 안 물어봐? 그러니까 이 사람 수술이 안 끝나니까 못 가는 거야. 노예라고. 그래서 진짜 웃기네. 근데 오늘도 수술 때문에 늦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게 펠로우 쌤이 좀 늦게 보내주셔서 그런 거예요?